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게임 대장주로 새롭게 등극한 크래프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공모 신청할 때 조금 공모 청약률이 좀 저조해서 흥행에 좀 실패를 했는데, 조금 시장에 이제 좀 덜 알려진,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좀 있고, 새롭게 좀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알려진 정보도 많지 않고 해서 새롭게 좀 커버를 개시하게 됐고요. 제가 이제 이 게임주를 지금 한 15년째 보고 있는데, 저희 이제 게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꿈이 저 중국에서 한번 크게 흥행하는 상장 종목을 커버하는 게 이제 좀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비상장 주식 중에서는 넥슨이라든지 스마일 게이트가 있긴 했는데, 진정한 이제 중국에서 본토에 점령을 한 상장 게임주가 나와서 굉장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커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투자 예견 바이 목표 주가 62만 원으로 커버를 개시를 하고요. 잘 아시겠지만 게임주는 향후 나오게 될 신규 게임의 이제 흥행 크기, 흥행 여부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. 그래서 새로 나오는 뉴 스테이트라는 이 게임을 아주 잘 됐을 때, 그리고 아주 안 됐을 때, 그리고 평균 됐을 때, 요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런 거를 평균 해가지고 실적 추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대부분 올해 9월이나 이제 10월에 반영이 돼서 4분기에 반영이 되고, 대부분 실적은 이제 내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랑 내년 실적이랑 평균을 해서 실적 목표 주가 산정하는데 반영을 했고요. 그리고 멀티플은 공모가 산정할 때 반영했던 NC소프트, 넷마블, 카카오게임, 이제 펄어비스 요 4개 기업의 평균 PER 36.7배를 적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흥행 저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6.7배, 이게 너무 높지 않느냐. 공모가 때는 한 38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, 이 공모가 산정을 하는데 이 4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때 평균 8.8, 작년에 22.7%입니다. 근데 크래프톤은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. 43.6%, 작년에는 46.3%. 워낙 마진이 높은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줘도 사실 이렇게 정당하다, 이런 좀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크래프톤은 매출 인식 방법이 퍼블리셔인 텐센트의 매출의 일부, 한 15에서 20 정도, 20% 정도를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, 실제 이 유사 기업의 총 매출 방식으로 환산을 하면 작년 매출 1.7조 원이 아니라 거의 한 9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발생시킨 거나 다름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을 36.7배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전체 매출 사이가 9조 원이라면 PSR 기준으로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 이제 주식시장의 화두인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, 이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로블록스가 하루 방문자 수가 4,200만 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숫자, 활동자 숫자의 크기가 제일 중요한데,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하루 방문자 수가 5,900만 명이나 됩니다. 로블록스보다 40%가 많습니다. 그리고 실제 매출액도 작년에 순매출 기준으로만 봐도 1.7조 원이고 얘는 1조 원, 한 55%가 더 많습니다. 하지만 시가총액은 로블록스는 한 55조 정도 되고요. 그리고 크래프톤은 지금 이제 한 23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로블록스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치를 크래프톤이 향후에 좀 인정받게 된다라면, 현재 어떤 비싸다라는 어떤 인식은 많이 좀 시장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적은 이제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요. 일단 기존 매출액, 그러니까 이제 배틀그라운드,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매출이 현재 나오고 있는, 그리고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
1등, 매출 1등을 기록한 바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이 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수는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바일 부분인데 일 사용자 수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PC 기준인데 월 사용자 수가 한 800만 명 정도인데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됐습니다. 하지만 그 사용자들이 그 유료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그 게임의 매출액은 점점 우상향하는, 이게 이제 출시된 지 지금 모바일은 3년이 됐고 PC는 4년이 됐는데 3, 4년이 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료가 1인당 매출액이 점점 늘고 있는, 늘고 있는 요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배틀그라운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유료 아이템을 쓰는 돈을 내고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많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돈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서바이벌, 이 슈팅 게임이라는 거는 그 돈을 냈을 때 그 게임의 능력치에 영향을 주면 게임의 밸런싱이 깨지기 때문에,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총을 더 잘 쏘는 상황이 돼버리면 게임의 재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로 돈을 쓰는 건 그냥 뭐 옷 사고, 그러니까 총기 꾸미고, 뭐 그런 어떤 뭐 캐릭터를 자기가 손흥민이 돼서 이제 총을 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만 돈을 쓰기 때문에 알프가 굉장히 낮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, 비즈니스 모델을 점점 이제 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, 그러니까 이제 한 3, 4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 게임에 대한 이제 애착이 굉장히 강해졌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자기 캐릭터에 대해서 좋은 옷도 이제 사게 되고, 좋은 총,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의 성능은 동일하지만 총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이제 그런 욕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분기 이번에 그 지난주에 발표한 실적도 PC 같은 경우에는 QoQ 34%, YoY 23%의 매출을 성장을 했고요.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화평정영이라고 그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기술 로얄티를 받는 그 배틀그라운드와 거의 유사한 게임이 있는데, 그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에 1분기가 이제 최고 성수기거든요. 춘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효과로 이렇게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이러한 좀 실적의 안정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 배틀그라운드가 꾸준히 그 알퓨 상승에 기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뉴스테이트 말씀드리기 전에 한 열흘 전쯤에 이제 중국에서 게임을 뭐 그 아편에 비교하면서 뭐 게임 규제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확 불거지면서 중국의 이제 텐센트 주가가 한 10% 빠지고 국내 게임주들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가면, 그러니까 어제 이제 텐센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중국 공산당이 지금 게임 규제를 하는 건 게임 산업 자체를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.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, 청소년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다 해가지고 뭐 중국 공산당이 한 건 아니고 그냥 텐센트가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그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에 대한 유료 결제 금지, 그리고 그 18세 이하 게임 시간을 뭐 평일 1시간 반에서 1시간, 주말 3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게임 시간 축소를 한 거가 이제 그 중국 게임 규제의 이제 그 내용이고요. 근데 그 텐센트가 이제 실적 발표 때 어떤 걸 공개를 했냐면, 실제 우리는 12세 이하 비중이 0.3%밖에 안 된다. 제가 보기엔 이제 매출액인 것 같아요. 그리고 16세 이하 비중도 2.6%밖에 안 된다. 그래서 얘네 규제해봐야 우리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.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제를 굉장히 중국 당국의 어떤 의지와 맞게 열심히 따라 할 거고,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게임 산업을 열심히 키울 거다. 게임 사업을 굉장히 강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한국 게임 주가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. 이 크로프톤이 서비스하는 이 화평 정영에는 아직 그 중국 게임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12세 이하, 18세 이하의 비중이 작다라면 매출 감소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 크래프톤이 공모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. 그래서 중국이 이런 공산당 규제 막 말도 안 되는 규제하면
실적이 큰 폭으로 빠지지 않겠느냐, 뭐 이러한 우려도 좀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제 요 부분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2분기 때 역사적으로 처음 그 화평정영 그 기술 로열티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%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그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매출 많이 나오는 게 사실 그 큰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로망이었는데 아니 그게 왜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하는 게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뀌면 리스크가 아니라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큰 프리미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중요한 건 이제 뉴 스테이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원게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9월 또는 10월에 새로이 그 북미 시장을 겨냥을 해서 출시하는 게임이 이제 그 뉴 스테이트라는 이제 게임이고요. 그러니까 크래프톤은 그 이 매출 비중이 대부분 다 아시아입니다. 물론 이제 중국이 많이 차지하는데 하여튼 아시아 비중이 높습니다. 그 북미 비중은 5% 미만으로 굉장히 작았습니다. 근데 그 이 북미 시장은 이 콜 오브 듀티와 같은 슈팅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이 슈팅 게임을 하는 크래프톤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제 중요한 시장이 되겠죠.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이 콜 오브 듀티를 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그 실적인데 이 미국 지역에서만 이 게임 매출액이 거의 한 6조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큰 슈팅 게임 시장이 미국에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이제 9월 또는 10월에 나올 그 신작 뉴 스테이트가 다행인 것은 그 일단 사전 예약자 수가 콜 오브 듀티를 훨씬 크게 능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. 콜 오브 듀티가 한 1000만 명 정도 사전 예약이 나왔었는데 그 뉴 스테이트 같은 경우 현재 8월 11일 기준으로 2700만 명을 넘어섰고요. 실제 콜 오브 듀티는 사전 예약 1000만 명에 출시되고 1주 후에 1억 1600만 명까지 MAU가 늘어난 바 있고요. 그래서 뉴 스테이트도 지금 2700만이지만 실제 출시되고 난 다음에는 큰 폭의 사용자 수가 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실적 추정을 3천만 명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. 그래서 실제 사용자 수가 3천만을 넘어서게 되면은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는 이 2,700만 명의 사전 예약자 중에서 그 뉴스테이트가 타겟하는 이 미국 시장, 미국 시장의 사전 예약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. 아까 제가 배틀그라운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뉴스테이트만큼은 미국에서 현재 사전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. 그래서 그 회사가 의도한 대로 미국의 큰 이 슈팅 게임 시장을 뉴스테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좀 그 실적을 추가할 수 있는 좀 상황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뭐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발간한 리포트를 좀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역별 매출 비중이 있는데 아시아가 이제 87%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이 제일 많긴 하지만 나머지 절반 수준은 뭐 중동, 그러니까 중동에서 그 16개 국가에서 15개 국가의 매출 1등을 기록했거든요. 그리고 중동에서만 다운로드가 2억 5천만 명이 다운로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배틀그라운드가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은 중동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지역에 지금 매출이 골고루 나오기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이제 그 최근 8월 1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별 매출 순위입니다. 그러니까 인도에서 2위, 말레이시아 1위, 이라크 2위, 사우디아라비아 2위, 우즈베키스탄 1위, 러시아 2위, 그리고 중국, 요거는 이제 뭐 화평정영 기준으로 2위, 그리고 미국에서 20위 정도 기록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는
이 국내에는 사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%나 되기 때문에 게임 시장의 성장의 속도가 사실상 해외보다는 늦을 수 있습니다. 이미 다 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.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한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50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크래프톤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95%나 되는 상황에서는 그 해외 쪽 성장의 수혜를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기존 배틀그라운드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. 그리고 새로 뉴스테이트의 북미 쪽의 사전 예약률이 높으니 가장 그 슈팅 게임의 그 본 고장인 미국에서의 흥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, 이게 만약에 흥행이 된다라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원게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면서 실적도 큰 폭으로 떠서 기업 가치도 훨씬 크게 상향 조정을 할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IPO를 하면서 한 4조 원 정도 그 재원이 생겨가지고 이 원게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회사는 이제 IP들을 늘릴 예정인 거고요. 그리고 당장 2023년에 해외 유명한 이 호러 슈팅 게임 개발자를 데려와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그 콘솔 게임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점점 게임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게임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프리미엄이 될 것 같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리포트에는 제가 수급적인 거는 잘 안 쓰는데 9월 9일 코스피 200으로 좀 편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원래 기대했던 MSCI 그 지수 편입도 11월에는 다시 좀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. 제일 중요한 건 이 뉴스테이트의 흥행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크래프톤 말씀을 드렸고요.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회사가 이제 글로벌리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회사가 그동안 참 찾기 어려웠는데, 다행히 이 주식시장에 크래프톤이 들어오면서 향후에 굉장히 즐겁게 이 회사를 제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,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